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모두 13,711명입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가 39명이 늘었는데요. 어제 60명에서 다소 줄긴 했습니다. 국내 감염은 11명이고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날짜별로 신규 확진자 추이를 좀 봤더니 파란색의 지역사회 발생은 오늘 다시 10명대로 줄었는데요. 그러나 빨간색으로 보이는 해외 유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오늘도 국내 발생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일주일째 해외 유입이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3척에선 모두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러시아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러시아에서 입항한 선원을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2주 동안의 감염 경로 분석했더니 해외 유입 사례가 전체의 54%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반면 국내 집단 발병은 27%로 30% 아래로 떨어졌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줄면서 조사 중인 사례,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비중도 1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해외 유입에 비해서는 국내 발생 사례가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발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국내 발생 11명인데 서울에서 6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경기도가 2명, 그리고 인천과 울산, 제주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광주 방문 판매 관련한 확진자 모두 14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방문 판매와 서울 관악구 사무실, 그리고 시흥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마스크만 올바르게 착용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그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확진자와 좁은 차량에서 장시간 동승하거나 병원이나 교회에서도 마스크 덕분에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주말입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선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칠입니다. 네, 최근에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광진구에 사는 70대 여성의 제주 지역 접촉자 4명이 어제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도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제주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주정 기자, 관련 확진자가 더 나오진 않았다면서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서울 광진구 확진자 A씨의 제주 지역 접촉자를 6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40명은 A씨가 서울에서 제주에 올 때 이용한 제주항공 항공기 탑승객으로 이들 모두 자가격리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20명 가운데 확진자 4명을 제외한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제주를 방문한 서울 광진구 70대 확진자 A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머문 뒤 서울 광진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의 가족 2명, 그리고 이들 가족이 함께 들렀던 사우나와 찻집 직원 등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A씨의 접촉자와 제주 확진자 4명의 접촉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확진자들이 각각 제주시 한림읍 지역 대형마트와 민속 5일장, 유흥 주점 등에 방문한 데다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4명이 나온 제주시 한림읍 지역 선별진료소에는 어제까지 7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추가 확산을 우려해 오는 24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지역 유치원과 모든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러시아와 이라크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그제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접촉자는 77명입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이 가운데 70명이 검사를 받아 4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5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7명은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중구 환화생명과 관련한 확진자는 오늘 3명이 추가돼 모두 11명으로 늘었고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늘어 모두 10명이 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39명 가운데 28명이 해외 유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47명, 어제 39명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여전히 20명 이상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원은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최근 한 달 사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6척에서 확진자가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또 이라크에서 들어온 내국인 근로자 40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정부는 이라크에 체류 중인 근로자 800명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200여 명을 위해 다음 주 중에 전세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최근엔 해외 유입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2차 전파도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자가격리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벨기에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규모 경제회복 기금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정상들은 악수 대신 팔꿈치를 맞대며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기 전 열린 이후 5달 만에 대면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회의는 최대 3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850제곱미터 규모의 대회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경제회복기금의 규모와 지원 형식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에 따라 샤를 미셀 EU 상임의장이 7,500억 유로, 우리 돈 1,02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지출을 제안한 상황.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북부 지역, 즉 네덜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등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금 형태로 지원하고 경제개혁이라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부 지역 국가들은 효율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보조금 형식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경제회복기금 지원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Aber ich muss sagen, dass die Unterschiede doch noch sehr, sehr groß sind und ich deshalb noch nicht voraussagen kann, ob wir bei diesem Mal schon zu einem Ergebnis kommen. 오늘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한 차례 더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생략되고 의료진이 대기하는 등 각별한 방역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타격을 입은 카운티들은 코로나가 억제될 때까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운티를 감시 목록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 목록에 오른 지역의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CNN 방송은 캘리포니아의 58개 카운티 가운데 33개 카운티가 이 목록에 올라 있고 이들 카운티의 인구가 주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은 올가을에 100%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단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인데요. 앞으로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먼저 한동훈 검사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이끄는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중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법원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 판사는 또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앞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팀의 수사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영장 발부 사유에 검찰 고위직이 거론된 만큼 한 검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데다 그를 감싸려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의 타당성 등을 따질 예정인데 이번 영장 발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강압적으로 취재하는 등 협박했다며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정부의 당초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주식 양도세 확대를 철회해달라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증권거래세에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다.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준 것도 아닌데 세금을 왜 걷느냐는 불만입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한 해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내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 같은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20, 30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결국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확대 등 금융세제 개편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달라. 모든 정책은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미 여러 차례 기재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2천만 원에서 더 늘려 세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야당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 지역에서 어떻게 주택 수를 늘려야 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가 이미 당장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어떤 반발을 그거를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택 공급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우선 거론되는 곳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입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20년 이상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바뀌고 그런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시가 반대해도 정부가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서울시를 배제하기 어렵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점은 부담입니다. 이미 그린벨트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군 보유 시설과 수도권 골프장 부지 개발,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 이달 말 예정된 주택 공급 확대 발표를 앞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 독일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보도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외 177개국에 파병된 미군은 모두 17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2만 8,5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은 해외 주둔군의 전력을 유럽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미 합참이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감축안이 몇 개인지 또 규모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감축안은 백악관이 지난해 중동, 유럽, 아시아 등에 배치된 미군 철수를 위한 예비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감축안 검토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 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자리에서 독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한 발언과 맞닿은 내용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의 관리는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선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다시 장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오늘 낮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돼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져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고 200mm 이상,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50에서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의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낮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내륙 지역에 소나기도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춘천이 31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덥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